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보냈습니까, 월요일? 어제 병원은 잘 다녀오셨나요? 어제 병원은 잘 다녀왔지. 그리고 병원 선생님이 이제 안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이제 안 와도 될까요? 했는데 안 와도 돼요 하더라고. 그래서 서류 다 챙겨가지고 그 진짜 긴 세월이더라고요. 제가 10월 초에 가서 12월 말일까지 치료를 받은 거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을 치료받은 거야. 미친 거지. 서류 다 챙겨가지고 다 챙겨서 보내놨습니다. 근데 문자를 읽었다는 표시가 안 뜨던데 어디 휴가 가셨나? 문자에 일이 안 사라지더라고. 갤럭시만 있는 건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상태입니다. 제 폰 약간 버퍼링 걸리네요. 진짜요? 오늘 상태가 좀 안 좋나? 나는 그래도 굉장히 좋게 잘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애초에 송출이 안 좋으면 무조건 여러분 못 보는데 엄청 잘 보내주고 있어요. 오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내가 계속 불안해서 안 하다가 방송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그걸 안 해요. 왜냐면 업데이트를 했다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케이스를 몇 번 겪었어서 내가 업데이트를 한 거의 몇 년이죠. 한 2, 3년?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는데 최근에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방송 송출할 때 내가 송출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경우가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좀 굳이 지금 업데이트 안 할 이유는 없겠다 해가지고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쾌적하게 잘 송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는 송출이 잘 되고 있긴 해요. 지금 현재 매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레이턴시 14초 정도네요. 13.6초 정도인데 14초라고 하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제 안 가도 돼서 너무 좋습니다. 병원 안 가도 돼서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정말 사람이 기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기쁨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병원을 안 가는 것만으로도 참 기뻐요. 저도 한번 버퍼 왔었어요. 왜 버퍼가 오지? 내 잘못은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야. 아무튼 뭐 여러분 별일 없었어요. 저는 또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물 몇 개 또 와가지고 받았거든요. 제가 감사하다는 카톡은 또 인증샷하고 같이 보내드렸는데 딸기하고 도라지 뭐라고 해? 도라지 엑기스? 그거 이렇게 받았는데 딸기는 오늘 절반 정도 먹었어요. 최대한 빨리 먹는 게 좋으니까.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 제가 어제 셀카 못 찍었거든요. 머리 스타일 때문에 셀카를 얼른 찍어줘야 되는데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모자를 쓰고서라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늘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럴 거면은 셀카를 왜 상품으로 했느냐 그런 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딴딴딴딴딴딴 따따단다레단 근데 혹시나 그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아니다 어차피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저 어차피 탑5 분들 다 기록을 해놔서 따로 뭐 말할 필요는 없겠네요. 제가 일요일에도 영화 얘기했는데 재밌게 봤어요. 혼자 보니까 편하고 조금 지루해서 졸리긴 했어요. 주토피아 봤다고 안 했어요? 주토피아 지루하지 않을 텐데. 올해 흥행 영화 순위를 세우면요. 주토피아 2가 상위권이에요. 엄청 상위권. 주토피아 2가 엄청 대박 났던데. 그런 애니메이션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사실 주토피아 2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제가 잘 모르지만 원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기본적으로 노래가 나오고 또 효과음과 배경음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징이 표정 변화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졸릴 틈이 잘 없을 텐데 좀 졸린 상태로 왔나 봐요. 오늘 방학시켰어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오늘 방학했어요? 방학하면 좋죠. 방학은 참 좋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방학의 방이 무슨 방자인지 아세요? 방학의 방. 그 한자어거든요. 방학의 방이 무슨 방이게요? 사실 저도 이거 안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 무슨 방이게요? 힌트를 주면 내버려 두다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내가 너를 내버려 뒀어 라는 말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내가 너를 방치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방치할 때 방이에요. 한자가 놓을 방자거든요. 그래서 방학, 학을 놓아주다. 학을 놓아놓다. 근데 사실 방학을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공부 좀 쉬어도 되겠다 룰루랄라 하면서 대부분 신나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맨날 그러지. 방학은 공부를 하는 기간이야. 못다한 공부를 채우는 기간이야. 보충 학습을 하는 거라고 그때 탄탄하게 채워놔야 돼 하잖아요. 사실 학생이나 어른이나 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학생은 물론 소수의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겠지. 근데 대다수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그래놓고 무슨 방학이 되니까 이제야 공부를 내려놔도 되겠다? 이제 좀 공부 안 하고 놀아야지? 공부 안 해놓고 내려놓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어른들이 하는 말은 그 의미적으로만 보면은 말이 안 되죠. 방학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방학이라서 좋긴 하지만 종업식 하면 우리 반 애들이랑 떨어지니까 슬퍼요. 종업식? 종업식을 요즘에 따로 해요? 종업식을 따로 합니까? 내가 듣기로 코로나 이후에 종업식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굳이 학교 올 필요 뭐가 있냐 해가지고 그런 걸 없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방학하면 바로 끝, 바로 봄방학 없이 그냥 쭉 방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건가? 직장 다니는 게 더 좋아요. 방학에 딱히 할 게 없어요. 직장 다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그럼 참 좋은 인생이네요. 대다수는 사실 직장 가는 걸 싫어해요. 근데 직장 가는 게 좋은 사람은 건강하죠. 마인드가. 좋은 삶을 살고 있네요. 좋은 삶을 잘 살고 있네요. 예주님.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가기 너무 싫어하는데 직장 가기가 좋은 건 참 좋은 거죠. 중3 졸업식 때 유튜브 라방. 졸업식을 라방으로 해요? 너무 MZ다. 졸업식이랑 종업식 같이 해요. 잠깐만. 하영님 그럼 왜 거짓말 했어요? 닉네임이? 17살 여고생 아니잖아. 아직 여고생도 안 됐으면서 왜 거짓말 했어요? 예린20님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네이밍인데 다하라고 적어주신 거면 뭔가 바꿨다는 건데 그죠? 뭔가 바꿨다는 건데 예린? 뭘까? 아무튼 하영님 왜 아직 여고생도 안 됐으면서 여고생인 척 거짓말 했어요? 여고생인 척 거짓말하네. 전에 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자주 좀 오시죠. 제가 까먹었어요. 얼마나 자주 안 왔으면 제가 까먹어요. 채팅도 좀 많이 치고 그러면 까먹지 않을 텐데. 더 많이 자주 와주세요. 제가 별로 꼴 보기가 싫었나요? 제가 딱히 지루하게 하진 않는데 질리게도 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저 06년생인데 06년생이면 몇 살인데? 06년생이면 몇 살인데? 내가 오해했네. 그러니까 하영님이 졸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종업식은 하영님이 하고 종업식을 하는 게 하영님이고 졸업식이랑은 무관하네요. 지금 고1 맞고 그래요? 근데 고1에서 고1 가봐야 거의 똑같은 애들일걸요? 그 왠지 알아요?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과 이과 요즘에 없네? 그래도 반 나눌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과목을 나눠서 그거 되면 어차피 거의 안 섞여요. 인원.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을 3년 내내 한 애들이 무리가 꽤 있었어요. 거의 안 섞이는데. 더군다나 요즘에는 학생들 더 없잖아요. 한 반에 30명도 안 되잖아. 그러면 거의 안 섞일 텐데. 또 남녀공학아니에요? 그러면 남자반 여자반 또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반 거의 안 섞일걸요. 그리고
이제 고2면은 사실 친구랑 얘기할 게 거의 없어요. 점심시간 뭐 밥 같이 먹는 정도? 밥 먹을 때 같이 나와서 먹으면 돼요. 같이 그 친구 반에 있다가 기다렸다가 같이 가면 돼요. 제가 더 나이 많아요. 2일 뒤에 22살 돼요. 그래요? 좋겠어요. 누나라고 불러줄까요? 자주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놀러 온다는 것보다 의무적으로 오세요. 다운님, 그렇게 질척거리니까 안 오죠. 맞아. 오지 마. 안 와도 돼. 알았죠? 유치원 말고 다른 종류의 직장에서 일하라고 하면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 난 오히려 생각 완전 정반대인데. 유치원에서 일을 했다? 모든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유치원만큼 돌발 상황이 더 있는 곳이 몇 개나 있을까? 애들은 시한폭탄 아니야? 정말 말이 좋아야 아이들이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 나쁘게 말하면 아직까지 교육화가 덜 된, 사회화가 덜 된, 그래서 이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일을 혹은 합리적인 어떠한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잖아, 유치원생이. 난 너무 돌발 상황 많아서 유치원생들을 상대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디든 적응 잘할 것 같은데. 어디든 잘할 것 같아 정말. 유치원생보다 돌발 상황 많은 데가 어디 있어. 엄연히 말하면은 유치원생을 고객으로 둔 거잖아. 그렇잖아. 손님이 유치원생인 거잖아. 그러면 서비스직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고객의 이 데이터베이스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돌발 중에 돌발 매일매일 돌발이야 사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마인드도 되게 좋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 나는 딴 데 못할 것 같다. 그런 마인드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엄청 적응을 잘 했다는 거잖아요. 적성이 맞는다는 거고. 다운님은 하고 메시지가 취소됐네요. 그런 질문이었나요? 다운님은 여자친구가 있나요? 다운님은 저 어때요? 다운님 예쁜 사람 좋아해요? 저 좀 예쁘다는 얘기 좀 듣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린님 왜 안 나갔어요? 그게 아니라요. 1월 1일에 뭐 하세요? 1월 1일 날 방송해야죠. 1월 1일 뭐 목요일이네. 방송하겠네요. 1월 1일 날 방송할 겁니다. 우리 방송 특징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격동적인 방송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친구 같다는 거죠.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요즘에는 MBC 문화방송 노래 없더라. 그 무슨 AI로 만든 어떤 뭐 있던데. 뭐 막 애가 나와가지고 뭐 TV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날아다니면서 뭐 있던데. 제가요 아직 다운님 만난 지 1년 안 됐는데요. 그래서 1년 안 됐는데 뭐 선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물 안 줘도 돼요. 선물 주면 좋아하겠지만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괜찮습니다. 뭐 줄 거예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야 농담. 야, 오늘 날씨는 어땠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날씨 안 춥나? 아 맞다. 저 어제 뭐 위스키 다른 거 먹었거든요. 선물 받은 거. 내가 위스키 다 까가지고 다른 것도 먹어봤단 말이야. 다른 것도 먹어봤는데 맛이 다 다르더라고. 맛이 다 달라. 맛이 다 다르고 되게 진짜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강해. 나는 위스키 맛을 구별하는 사람들도 뭐 블라인드로 하면 뭐 모른다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맛이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맛을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 차이가 엄청나. 라방 자주 오는 게 선물이에요.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추웠어요. 추위 많이 타서 전 추워요. 너무 추웠어요. 오늘 많이 추웠어요?
여러분들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 롱패딩 있으면 롱패딩 그냥 입으시고 따뜻하게 입는 게 최고예요. 사실 뭐 예쁜 거 입어서 뭐 합니까? 괜히 예쁜 거 입으면은 길 가다가 남자가 말 걸기라도 하면 얼마나 귀찮아요. 안 그래요? 괜히 뭐 직장이든 어디든 이쁜 거 이쁘게 하고 갔다가 괜히 모르는 남자가 말 걸고 누구씨 오늘 예쁘네요? 귀찮아요. 롱패딩 없어요. 롱패딩 없어요? 요즘에 롱패딩 싸게 구하면 6만원 7만원까지도 떨어지던데 롱패딩. 싼 거라도 롱패딩 사요. 롱패딩은 뭐 필수라고까진 말 못하는데 있으면 확실히 이제 추위가 두렵진 않아요. 롱패딩은 추위를 두렵지 않게 해줘. 확실히 약간 생각이 춥다? 그럼 롱패딩 그러면 별로 두렵진 않다. 왜냐면 롱패딩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춥다라는 감정이 사라지거든요. 롱패딩을 입고도 추운 날은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태어나서 롱패딩 입었는데도 춥다는 날은 나는 없었어요. 뭐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겨울에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따뜻하게 있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뭐 예쁜 거 그런 거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봐야 인생 귀찮아져요. 뭐 솔직히 예쁘게 입어도 남자가 잘 다가오지도 않고 어차피 안 다가올 거 예쁘게 안 입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말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롱패딩 불편해요. 결정을 해야죠. 불편함과 추위 둘 중에 선택해야지. 사실 편하면서도 안 춥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추위를 느끼는 거의 큰 이유는 뭐냐면 바람이 들어와서요. 바람이 여러분 몸에 들어와서 추운 거예요. 바람만 없으면 사실 기온이 훨씬 더 많이 내려가도 여러분 딱히 안 추워해요. 근데 바람이 여러분을 춥게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롱패딩이 왜 의미가 있냐면 롱패딩은 둘러싸져 있잖아요. 꽁꽁 둘러싸져 있으니까 바람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거고 근데 꽁꽁 둘러싸여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편하면서도 따뜻하고 싶어요. 그러면 쫄쫄이를 많이 입으세요. 쫄쫄이를 많이 입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겨울용 기모 레깅스 2개, 3개씩 입으세요. 그럼 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싫죠. 다리 굵어 보인다고. 근데 그거 안 한다고 뭐 다리 안 굵습니까? 그거 몇 장 더 한다고 다리 굵어질 다리였으면 원래부터 굵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래부터 굵으니까 그거 못 한다고요. 아니죠. 원래부터 굵은 사람은 애초에 굵든 안 굵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미 굵은데 조금 더 굵어지나 차이가 없어. 만약에 본인이 굵은 다리와 얇은 다리의 경계점에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아니잖아. 굵잖아 그냥. 그러면 그냥 따뜻하게 입어요. 알았죠? 오늘의 이슈를 한번 볼까나? 보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 다니엘씨 뭐 했어? 이런 게 뭘 볼까? 이게 뭐야? 증명사진 때문에 법원 출석했다는 이주빈 하면 증명사진. 맞아. 이거 각종 이력서 사이트? 그런 곳에서 본 적이 있고 광고로 나오는 자동차 딜러? 그런 사진도 본 것 같은데 절대 거짓말할 것 같지 않는 이 사진. 만약에 이 사람이 뭘 사라 그러면 뭐든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음. 무슨 상담원 이런 걸로 제 사진을 도용해서 범죄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사기를 쳐서 법원에서 연락도 오고 진짜로? 주민등록증 같은 걸 가짜로 만든 거예요. 나 믿고 투자해라 라는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회사로 연락이 온 거죠. 법원에서 본인 사진 이렇게 도용되고 있는 거 알고 있냐고. 사실 확인하러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와. 그럼 내가 본 듯 했던 게 진짜 도용된 거구나. 난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근데 되게
간이 큰 건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가? 연예인 사진을 어떻게 도용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 사진 도용하면 무조건 걸리잖아. 그리고 연예인 사진은 기본적으로 뭐 그 연예인도 자기 사진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지만 소속사가 관리를 해주잖아. 그러면 이거 큰일 날 텐데. 하긴 뭐 범죄에 쓰이면은 어차피 뭐 얘네가 생각이 없겠지만은 뒷감당할 생각하고 저지르는 그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아휴 참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이 범죄자 놈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돼.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아우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어우 승질나네. 쓰레기 같은 놈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습관적 과음을 하는 남친의 사과문. 진짜 미안해.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밤새 술 마신 거 생각할수록 너무 나쁘다. 그날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원하면 이걸 조금 더 감정적으로 붙잡는 느낌이나 조금 더 차분하게 바꿔드릴 수도 있어요. 야 이놈 미쳤네. 이거 챗 GPT한테 이거 시킨 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너무 못했네.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복사 붙여넣기를 했네. 챗 GPT 써서 사과하는 남친 어떻게 조져야 할까요? 와 진짜 미친 사람인가? 아니 사과를 챗 GPT로 쓰냐. 답으로 이렇게 보내보세요. 조금 더 감정적으로 붙잡는 느낌 나게 바꿔줘. 수정되면 뭐지? 근데 물론 뭐 저 사과하는 입장에서 저 사람이 습관적으로 과음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굉장히 많이 했겠지. 아유 근데 어떻게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나쁜 놈. 진짜 나쁜 놈이야. 야 이걸 어떻게 그냥 헤어지는 게 맞아. 사과도 지가 안 하고 AI한테 시켜서 하는 놈이 이게 뭐 제대로 된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이건. 그래 맞아 시간 아깝고 연애도 그 다 시간인데 참 저런 놈을 만나주니까는 저런 놈들이 생기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리뷰 좋게 써줘서 서비스 받은 고객. 배민에 자주 먹는 닭발집 리뷰 좋게 써줬다가 사장님이 다음에 서비스 준다고 해서 오늘 주문하면서 받았는데 주문하자마자 전화와서는 뭐 좋아하냐길래 비싼 거 말하긴 좀 그래서 그냥 저 계란 좋아해요 했더니 계란? 오케이 이러시면서 콜라는 어때요? 이래서 콜라도 좋아해요. 다 잘 먹습니다. 이랬더니 콜라 500ml 2개랑 쿨피스 1개 왔어. 근데 계란 양이 너무 투머치. 진짜 리뷰를 어떻게 썼길래 사장님이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주지? 요즘에 계란 금값인데 다른 하얀 거는 보니까 메추리알 같고 요거는 계란인데 닭발집의 국물 닭발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이런 썰은 참 보기가 좋아. 근데 리뷰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다. 사장님이 이 정도 쓸 정도 이 계란을 쓸 정도면 정말 잘 써줬다는 건데 이 사람의 리뷰 덕분에 매출 상승이 엄청 났다는 건데 뭐라고 썼을까? 아이 부럽네. 나는 리뷰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거밖에 안 썼는데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았습니다. 자주 시켜 먹는 곳은 늘 잘 먹었습니다. 늘 만족스럽습니다. 계란 저렇게 넣으면 통풍하여? 야 주인은 인생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모두 까기 인형도 아니고 오늘 뭔 일 있어? 아니 저런 훈훈한 이야기를 보고 저렇게 먹으면 통풍 온다고 불만을 표시하면 어떡해. 다 알아서 먹는 거지. 아유 참 좀 너무 팍팍한 것 같아. 너무 팍팍해요. 거의 뭐 그거야 그거. 그 뭐지? 그 있잖아요. 되게 건드리면 팍 터지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마치 그 농익은 화농성 여드름 같은 지금 마인드 굉장히 위험합니다. 릴렉스해 릴렉스 상태로 만들어. 이거 뭐지? 라면이 진짜로 맛있을 때.
바닷가 수영장에서 겁나 물놀이하고 먹을 때, 숙취 쩌는데 얼큰하게 해장라면 먹을 때, 캠핑장에서 다 같이 끓여 먹을 때, 술자리에서 알딸딸할 때 먹는 매운 라면,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것저것 넣고 끓여 먹을 때, 진리에 새벽 2시에 먹는 라면, 오후 8시 컴퓨터 앞에서 먹는 라면, 추운 겨울 스케이트장 올 스키장에서 먹는 라면. 근데 아마 이걸 보고 남자라면 그 생각할걸? 군대에서 근무 서고 먹는 라면. 분명히 그거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은 여자고 여성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1번부터 8번 보기가 이해가 가네요. 군대를 제외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맛있는 거는 솔직히 여기 없어요. 왠지 알아? 제일 맛있는 라면 뭐냐면, 나는 안 먹는다고 했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끓여서 먹고 있는데 냄새가 솔솔솔 한 입만.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게 제일 맛있어. 비슷한 예시로는 다른 사람이 끓여준 라면, 남이 끓여준 라면이 최고로 맛있어요. 저는 실제로 제 인생에 라면 제일 맛있었던 기억은 무조건 남이 끓여준 거예요. 내가 끓여준 거는 최고 맛있는 라면 순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나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저는 매번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끓였냐고. 근데 매번 그냥 끓였대. 그냥 물 500 넣고 스푼 넣고 면 2분 30초에서 3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넣었대. 근데 이상하게 남이 끓여줬을 때가 맛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끓이면 이상하게 별로야. 근데 사실 똑같잖아요. 내가 끓여서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은 남이 끓여준 라면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맛을 물어보면 상대방도 이상해. 내가 끓여주면 더 맛있대. 서로 그래. 왜 그런 걸까요? 진짜 신기해요. 나는 진짜로 누가 라면 끓여주면 나 매번 물어본다니까? 매번. 아니 이사에 맛있는 거야. 무슨 라면이냐 물어보고 뭐야 이거 내가 먹어본 라면인데? 왜 맛이 다르지? 심지어 맛이 달라. 내가 아는 라면인데 똑같은 그 라면 종류인데 맛이 다르다니까? 신기해. 이거 뭐지? 뭐야 왜 안 들어가죠? 혼자 놀기 레벨 체크표. 자, 혼놀족 영역 본인이 해당되는 레벨에 체크하시오. 레벨 1부터 만렙까지 있는데 레벨 1 카페 가서 혼자 놀기. 요건 뭐 너무 쉽죠. 카페 만약에 뭐 약속 펑크나거나 하면은 또 카페에 있기 되게 뭐 편하고 좋죠. 그냥 휴대폰, 요즘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휴대폰 보고 있으면 되고. 레벨 2 쇼핑 혼자 하기. 이것도 너무 쉬운데? 레벨 3 코인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하기. 코인 노래방은 대부분 혼자 가지 않아요? 코인 노래방은 물론 같이도 가지만 사실 코인 노래방 히트친 이유는 혼자서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 나는 생각해. 왜냐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연습하고 싶다. 아니면 남들한테 노래방 가서 들려주기 좀 쪽팔린다. 내 노래 실력이 그 정도는 아니라서 쪽팔려서 혼자 노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난 코인 노래방 잘 됐다고 생각해. 보자. 그 다음 영화관 가서 혼자 영화. 이것도 너무 쉽죠. 이게 왜 레벨 4지? 레벨 5 여행 혼자 떠나기. 이것도 너무 쉽죠. 레벨 6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기. 요거는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기보다 돈 아까워서 이거가 잘 안 돼. 이게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술을 혼자 먹을 거면 집에서 먹는 게 싸잖아. 무조건. 술집에서 먹으면 돈이 다르잖아요. 제일 싼 소주를 먹어도 편의점에서 사면은 1,000원대지만 술집에서 먹으면은 3,000원, 4,000원 하잖아. 가격 차이가 3-4배 나는데 혼자 먹는데 굳이 술집에서 왜 먹어? 그래서 나는 어렵지 뭐 혼자 하기 어렵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 거는 음악 페스티벌 혼자 가서 놀기. 이건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혼자 가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나? 저거 그냥 가가지고 음악 듣고 막 뛰어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면 물론 더 좋겠지만 혼자 많이 갈 것 같은데. 레벨 8 고깃집 가서 혼자 고기 구워 먹기. 이건 좀 힘들지. 고깃집 가서 혼자 고기 구워 먹기 이게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나도 이거는 아직 안 해봤어. 혼자 고기 구워 먹기는 아직 안 해본 것 같아. 저는 서가앤코 혼자 가긴 해봤거든요. 근데 고깃집은 아직 안 가봤어. 놀이공원 가서 혼자 놀기. 근데 나 고깃집 혼자 가봤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고깃집 간지 오래돼가지고.
놀이공원 가서 혼자 놀기는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하기가 싫어. 굳이 이건 내가 놀이기구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거 같아. 내가 만약에 근데 좋아했으면 편할 것 같은데, 왜냐면 혼자 가면 그럴 때가 많아요. 줄 설 때 다들 2명이서 타잖아. 그러니까 한 명 자리가 빌 때 거기 들어가기 되게 좋아. 그래서 왜냐면 다 거의 커플이고 같이 타니까 짝지어서 한 명만 딱 자리가 날 때 한 명 타실 분 막 이러거든. 그럼 그때 쫙 가면은 되게 좋지. 말레비 모임에서 혼자 스마트폰 하기? 이게 왜 말레비야? 저는 그 대학교 동창들 만난 지 엄청 오래됐는데, 만나서 뭐 얘기하면 초반에 몇 번 근황 얘기할 때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 이후로 가면은 저는 스마트폰 봅니다. 왜냐면 지들만 아는 얘기에 지들만, 나 해외 축구 보지도 않고 축구 관심도 없는데 해외 축구 이야기하고 원피스 이야기하고, 나 원피스 보지도 않아. 원피스 이야기하고 말이야. 야구 얘기하고 내가 안 하는 것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난 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죠. 여러분은 레벨 몇인가요? 우에 혼자 고기 구워 가능해? 고깃집에서? 야, 그거 힘든데 어떻게 하지? 해정이 어서오고, 혼술, 혼여행, 혼영 가능. 근데 나머지는 솔직히 저기서 그 고깃집 빼고는 다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야, 이거 좀 예민한 문제네요. 남친이 35살 이전에 출산했으면 좋겠대. 남친이랑 결혼 예정인데 나는 지금 32살이고 아기를 가지기로 약속은 했는데 나는 언제 가질지 모르겠다. 30대 후반에 출산할 수도 있다 입장인데, 남친은 만 35 노산 기준, 이 35 이전에는 출산했으면 좋겠다. 그걸 넘어가면 내 건강이나 아기 건강도 걱정되고 육아하는데도 체력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안 굽히는데, 임신 출산 계획은 나한테 맞추는 게 맞지 않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댓글 한번 보자. 생물학적으로 35 넘어가면 노산이니까 그렇지. 아기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 남자 입장은 어쩔 수 없다. 본인이 낳지 왜? 내 말이. 타협해서 37. 그럼 파혼해. 누가 비정상인지를 모르겠네. 너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나이에 맞춰야지. 기형아 출산하고 싶니? 35살 이후에 출산하면 위험도가 증가하니까 그렇지. 과학 통계랑 싸우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모르냐고. 근데 내가 늦게 가지고 싶다잖아. 보니까 이 글쓰기는 절대 굽힐 의도가 없네요. 그런 굽힐 의지가. 굽히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안 굽히면 제일 손해는 본인이야. 내가 봤을 때는 늦게 가지면 가질수록 후회되는 건 본인이에요. 왜냐면 뭐 물론 많은 케이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애를 늦게 가지면 제일 손해보는 건 여자예요. 왜? 여기 댓글 그대로 애를 낳는 주체가 누구야? 본인이잖아. 여자잖아. 여자가 늦게 나오면 산모도 힘들고, 더군다나 이 기형아 출산 확률이 엄청 급격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거야. 만약에 본인이 난 괜찮을 거야 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 그 전에 나을 걸. 내가 괜히 늦게 낳고 싶어가지고 내 맘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네. 이 생각 안 가질 수가 없거든. 이거는 무조건 나는 이분이 뭐 물론 생각을 절대 안 굽힐 거지만 생각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마음을 위해서야. 물론 사람 마음이 뭐 다 다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되게 늦게 가질수록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그래. 출산은 뭐 물론 그런 것 같아요. 늦게 출산하면은 장점도 있겠지만, 늦게 출산하면 오는 단점이 장점 모든 걸 상해. 모든 걸. 반면에 일찍 출산하면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일찍 출산을 하면 오는 장점이 단점을 상쇄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분명히 일찍 출산해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야. 단점도 있어. 하지만 장점이 무조건 단점을 상회해. 무조건 상쇄시킬 수 있어요.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일찍 출산하면? 늦게 출산을 말하는 거야? 숨만 쉬고 키워도 60대야 애가 대학생.
그렇게 하니까 좀 진짜 좀 심각한데? 늦게 출산을 하면 좀 그렇네. 근데 그 뭐야, 젊을 때 출산하면 나는 그게 좀 부럽더라. 엄마가 만약에 엄청 어릴 때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이 한 30 후반? 30 후반에서 40 됐을 때 애도 어느 정도 성인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만약에 엄마가 22살에 애를 낳았어. 22살에 출산을 하면 애가 20살이 되면은 엄마가 40대 초반이잖아. 40대 초반이랑 아이가 20대면은 같이 놀 수가 있거든.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애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엄마 나이가 60대면 이거는 좀 힘들어. 뭔가 거리감도 있고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그게 되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이야 물론 이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노산의 기준도 절대 안 바뀌잖아요. 그건 바뀔 수가 없거든. 뭐 요즘 사람들 뭐 잘 먹고 잘 살아, 안 바뀌어요. 노산의 기준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것들 있잖아. 좀 외적인 것들, 젊게 사는 거, 좀 뭐 피부 관리, 뭐 운동, 자기 관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는 좀 잘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퍼지는 부모님보다 관리 잘하는 부모님 밑에서 컸을 때 되게 성장의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렇잖아. 막 집에 엄마 아빠를 봤는데 맨날 막 그냥 막 술에 쩔어 있고 그냥 막 맨날 싸우고 그냥 막 그러면은 애가 거기서 뭘 보고 뭐 어떻게 크겠어. 엄마 아빠가 멋있고 엄마 아빠가 자기 할 일 척척척 잘하고 프로페셔널하고 그러면 애도 나도 본받아야지 이러면서 잘 크지. 요즘 애도 엄마 아빠랑 안 놀아줘요. 자, 혜정이 따님과 아드님 좀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머님이 좀 많이 화나 있어요. 좀 놀아주길 바랍니다. 저도 힘들게 큰애 가졌는데 친구들 중에 빠른 편이라 부러워요. 근데 이거 진짜 맞아. 애기 일찍 가지면 약간 이 느낌이요. 이건 여러분이 공감하진 못하지만 이거 완전 적절한 예신 게 남자들이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군대 어차피 갈 거면 일찍 가는 게 최고 좋다고 하거든. 남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군대를 안 갈 수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가는 게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가라. 무조건 빨리 가라 이러거든. 나는 이거를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느껴. 군대 어차피 가게 돼 있거든. 가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출산도 뭐 분명히 일찍 가면은 단점이 있지만 나중 가서 보면 무조건 일찍 간 게 좋아. 무조건. 저도 애들이 저랑 안 놀아주면 좋겠어요. 지금도 계속 와서 다운님한테 한 소리씩 하고 가요. 엄마 이 아저씨 방구 냄새 나? 그런 얘기 하지 마. 이 아저씨 요정이야. 방구 없어. 에? 출산을 일찍 하는 게 말 많지만 일찍이 나. 이게 뭐야? 왜 이런 고민 사연이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길어 이거는? 이런 걸로 이혼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이해해 주실까? 결혼한 지 1년 좀 넘으니까 아직 신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혼하고 싶어. 동창이고 고딩 때도 서로 천년의 이상형이라 한 번 사귀었다가 대학 멀리 가서 헤어지고 30 넘어서 우연히 연락이 다시 돼가지고 또 보자마자 천년의 이상형이라 물론 외모가 1년 반 만나고 결혼했거든.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다른 건 없고 성향 차이, 바람, 거짓말 이런 거 없고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 근데 성향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귈 땐 그게 딱히 문제점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뭐랄까 남편 성향이 멜론 탑10 재질, 바프, 쇼츠, 릴스, 재테크, 끊임없는 자기 발전, 야망 뭐 대충 이래. 나는 유행도 모르겠고 욕심도 없고 그냥 안 본 지족.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취향이 엄청 달라. 나는 범죄 스릴러 추리 좋아하고 남편은 로맨스를 좋아해. 성향, 취향 잘 맞아서 드라마 보면서 같이 수다 떨고 이런 부부 유튜브 영상이라도 보면 그게 그렇게 마음속 깊이 부럽더라고. 드라마 보고 사소한 이야기하면서 수다 떨고 그런 재미로 살고 싶었는데
이젠 나 좋아하는 것만 나만 보고 지 좋아하는 건 지만 보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한다? 현타가 너무 오거든. 엄마한테 은근히 이 문제를 꺼내봤는데 취향 똥 맞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 거는 별것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내가 과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요런 또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었네요. 뭐 내가 예전에 무슨 방송에서 장항준 감독의 한 말이 아직도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아. 김은희 작가와 본인은 웃는 포인트와 우는 포인트가 같은 사람, 걔가 같은 사람이라 그랬던가. 성향이 다른 줄도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점점 이게 큰 문제라고 인식이 되더라고. 남편이 쇼박스 보고 막 웃어도 난 그게 왜 웃긴지 모르겠고, 내가 동물농장 보고 슬퍼서 울어도 남편은 그게 왜 슬픈지 전혀 공감도 이해도 못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걸 억지로 공감시킬 수도 없는데 앞으로 부부로 같이 살아나가야 한다면 좀 외로울 것 같아서 글 썼어. 근데 난 이걸 보고 든 생각이, 어떻게 결혼했대? 아니 애초에 이분이 뭐 일주일 만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연애를 1년 반이나 했잖아. 1년 반이나 해놓고, 그리고 그냥 1년 반도 한 거 아니고 동창이었고 고딩 때도 한 번 사귀었었고, 고딩 때 사귄 거랑 성인이 돼서 30 넘어서 1년 반 사귄 거 합치면은 성향이 다르다는 거는 무조건 알았을 텐데 결혼해놓고 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럴 거면 진작에 안 했어야지.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를 수 있어. 성향이잖아. 성향 같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물론 성향이 맞으면 좋지.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성향이 비슷해서 오는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야. 성향이 겹치지 않아서 오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분명히 이분은 지금 성향이 달라서 이것저것 정말 공감도 안 되고 같이 뭔가를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먹는 거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떡볶이를 먹을 때 떡을 좋아하는 성향, 어묵을 좋아하는 성향, 두 개 다 좋아하는 성향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어묵을 좋아해. 근데 나는 떡만 좋아해. 그러면 최고잖아요. 요런 점을 그냥 좀 찾아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장점을 찾아서 사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혼하기에는 인생에 좀 불이익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혼으로 오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하기에는 요건 아닌 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이분들 이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장점을 찾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야.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도 솔직히 굳이 같이 볼 필요 없어. 만약에 성향이, 그리고 성향이라는 게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물론 완전 똑같은 사람도 있게 하겠지. 근데 드물어. 정말로 그 조금 비슷한, 그러니까 조금의 안 비슷한 그 지점 때문에 오히려 성향 비슷한 사람들은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이혼하지 마. 이혼하지 마. 잠깐만, 이거 뭐지? 교제 살인범 작년에 219명, 남성이 76%, 그중 60대가 34%. 60대가 34%? 이거 뭐지? 뭐야? 웬 갑자기 룰렛? 왜? 만원 룰렛 고마워. 룰렛 상품 보노보노채를 드리겠습니다. 보노보노야 이리와. 왜가 널 찾아. 어디갔니? 어디갔니 우리 보노보노. 보노보노. 호이야 고마워. 고마워. 겨울이라 살쪘어. 고마워 룰렛. 소금 언니가 걸렸네. 내가 여기 적어줄게. 소금 언니 채 3분. 겨울이라 살쪘어. 나 들어볼래? 쾅쾅. 따뜻하다. 조개 익혀 먹어야지. 조개 구워 먹어야겠다. 구워 먹는 조개 맛있어. 다 익었다. 맛있다. 구워 먹어서 괜찮아.
익혀 먹으면 노로바이러스 다 죽어. 번호번호 조개 맨날 안 먹고 들고 다니던데. 그거는 휴대용 조개야. 그리고 그거 조개가 아니라 조개 모양 휴대폰 케이스야. 몰랐지? 조개 모양 휴대폰 케이스야. 나도 스마트한 세대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 도시락으로 들고 다니지 않아, 우리야. 옛날에는 내 할아버지 때는 조개를 실제로 도시락처럼 들고 다녔다고 들었는데 나 이제는 아니야. 시간 다 됐네. 소금 언니를 불러올게. 소금 언니. 안녕. 잘 있었어? 왜 어디서 조개 익힌 냄새가 나지? 조개 구워 먹었나? 왜 아무 말도 없지? 뻘쭘해지네. 물론 말 안 하면 나야 좋긴 하지. 난 이미 받을 거 다 받았거든. 만나게 먹었나 보네요. 번호가? 번호? 그 수달? 걔 아직도 살아있어? 이상하다. 내가 그때 먹고 싶어가지고 구워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살아있었어? 이따가 오빠한테 말해가지고 구워달라 해야겠다. 수달고기. 아니, 나는 조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난 수달고기 맛있어. 왜 양이째 3분. 양이 아직도 살아있네. 그 싸가지 없는 거. 이렇게까지 살아있을 줄 몰랐는데. 어머, 수달고기 안 먹어봤구나. 수달고기 맛있어. 수달고기 무슨 맛인지 모르지? 뭐랄까, 되게 부드러우면서 탱글탱글해. 수달고기가 참 좋아. 그리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 수달들이 포동포동하게 살을 찌우거든. 그때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이따가 구워 먹자. 고기 좋아하지. 네, 미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고기에서 오는 단백질이야. 내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데. 원래 미인들은 고기 많이 먹어.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미인들은 고기를 참 좋아해. 못 먹으면 좋지. 나 혼자 먹고. 나 시간 다 됐네. 야, 일로 와. 얼른. 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자, 어디 갔니? 가만히 있어. 야, 물 끓인다. 가만히 있어. 너 말고. 안녕. 진짜 저 성질머리 진짜로 내가 본 인간 중에 제일 별로. 내가 얘기 안 했나? 세상에 제일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아까도 봤냐? 나 넣는다고 물 끓인다고 말한 사람이면 저렇게 못했냐?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것도 좀 쎄하지 않냐? 확실히 이상. 근데 냥 나를 잡아먹을 순 없다냥. 노래 좋다냥. 어지러워. 날 왜 부른 거냐? 날 왜 부른 거지? 불 가까이? 내가 저기 왜 가냐? 나 저런 데 안 간다냥. 난 귀여운 게 아니라 섹시하느냐 알았냐? 화재 소식이 뭐냐? 설마 불난 거 말하는 거냐냐? 화재인 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불난 걸 뭐 그렇게 나 그렇게 밝게 말해서 뭐가 화재지? 어떤 이슈길래 그 생각을 했다냐? 피해를 잘 보고하길 바란다냐? 난 갈 때가 됐다냐? 보자. 어디 갔어? 하던 거 어디 갔어?
보자. 자, 교제 살인범 작년 219명, 남성이 76%, 그중 60대가 34% 최다. 아니 이게 뭐야? 근데 60대가 34%라고? 근데 교제 살인범인데 60대가 교제를 해? 교제 살인범이 정확히 뭐지? 전현 배우자, 배우자까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를 살해한 범죄자가 미수 포함해서 지난해 21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는 남성이 75.8%였고 남성 범죄자 중에선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다. 정부가 친밀관계 살인 폭력 현황을 발표한 것은 올해가 최초다. 이걸 굳이 왜 발표하지? 이것도 갈라치기 하려고 발표하는 거 아니야? 갈라치기 하려고 말이야. 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보고 교제 살인범이 219명이었고 남성이 76%였네? 와, 그럼 압도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많이 죽였구나. 남자 무서워. 이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살인할 사람은 어차피 해. 어차피 한다고. 그럼 포인트가 뭐야? 남녀가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지. 남자는 여자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면서 그런 사회가 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녀 갈라치기 하지마 제발. 요거 좀 너무 의도가 좀 보여요. 여성들의 죽음 앞에 잠시 멈춥시다는 솔직히 너무하잖아. 왜냐면 그럼 나머지는 남자가 죽은 거잖아. 그렇잖아. 여자만 죽었어? 남자도 죽었잖아. 근데 여성들의 죽음 앞에 잠시 멈춥시다, 이거는 너무 의도가 다분해. 너무 의도가 다분하다고.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이런 거는 좋지 않아. 이거 뭐지? 연애할 때 여자친구의 아무거나 먹자. 조금 출출한데 슬슬 뭐 먹으러 갈래? 좋아,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 여자친구와 사귄 지 벌써 2년째. 여전히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다. 피자는 너무 느끼해서 안 되고, 찌개를 먹을 기분은 아니고, 생선은 바르기 귀찮고, 레스토랑을 가자니 너무 본격적이라 싫단다. 이렇게 우왕좌왕 거리를 헤매다 보면 꼭 다투고 데이트는 어색한 분위기로 마무리된다. 나 다리 아파. 난 머리가 아파. 아무거나라면서 다 싫단다. 정답이 정해져 있으면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자친구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해야 했던 걸까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자친구는 정확히 이걸 원한다 라는 건 없어요. 엄연히 말하면 엄연히 없어요. 여자친구도 없어. 그저 아무거나라는 멘트를 던지고 나서 남자가 뭘 말했을 때 그건 별로, 이건 별로, 이건 별로를 하는 이유는 이거야. 정말 아무거나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아무거나가 정말 진짜 찐으로 아무거나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싫은 거는 있는데 그냥 저냥 하면 먹을게야.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자의 아무거나를 정확하게 표현을 바꾸면 내가 글쎄 뭐 딱히 생각 없다. 너가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먹긴 할 건데 그래도 내가 들어보고 싫은 거 있으면 그거는 제낄게, 이거예요. 엄연히 말해서.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이것저것 다 던져봐요. 그냥 이것저것 다 던지고, 그럼 여자가 튕거 주잖아? 그러면 그냥 또 딴 걸 던져. 그러고 아예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솔직히 말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다고. 그러면 아마 여자 쪽에서 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그 전까지가 좀 문제인 건데 그거를 그냥 잘 견디고 이해하면 돼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뭐 여자는 마음속에 정해진 건 따로 있으면서 아무거나라고 말하고 거짓말하고 괜히 뭐 나 똥개 훈련 시키나? 열받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얘기하고 싫다 그러면 다른 거 얘기하고, 그래도 다 싫다 그러면 그럼 난 이제 없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난 이제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나랑 먹고 싶은 게 그렇게 없어?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건 안 만나면 돼. 그거는 안 만나면 돼. 그거는 예의가 아닌 거야. 왜냐면 메뉴를 결정하는 거는 되게 어찌 보면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먹을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 진짜 많이 힘들단 말이야. 식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찌 보면 힘든 결정일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좀 어느 정도 맡겼으면 본인은 그거를 어느 정도 예의 있게 기다려야지. 대답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냥 안 만나는 게 맞고, 그거 아니면은 조용히 몇 개 많이 던져보고 까이면 다른 거 던지고, 다 까였다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죠. 나 이제 없어. 결정해줘. 나 이제 없어. 근데 실제로 저거 때문에 많이 싸울까? 모르겠네. 이게 뭐야? 회계사들이 이해 못한다는 10만원 논쟁. 친구들한테 10만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잃어버렸다. 10만원 손해일까? 20만원 손해일까? 이게 논쟁이야? 왜 논쟁이지? 친구한테 10만원을 빌렸어. 그럼 부채가 10만원이 된 거잖아? 부채가 10만원이 있고 흐름상으로 보면은 기록을 만약에 한다면 부채 10만원에 현금 10만원 들어왔어. 그렇게 기입을 하면 근데 그 돈이 빠져나갔어. 잃어버린 거지. 이게 논란이라고? 10만원 아니야? 당연히 10만원 아니에요? 20만원을 이해하려면 되게 노력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은행에 은행빚 갚으면 손해냐? 10만원은 부채가 상환되는 거니까 사실 그건 손해가 아니야. 현금 흐름표를 그려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현금이 20만원 나가지만 손해는 20만원이라고. 손해는 10만원이라고.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특히 사장님들이 많아. 사장님들이 뭐가 있냐면 사장님도 이거 되게 장사 잘 되시는 분이에요. 뭐 대표님 법인세 이 정도 나왔어요 하면 뭐 이렇게 많이 나와. 내가 본 게 없어. 돈이 하나도 없어. 보면은 한 달에 적금이 1,000만원. 본인은 그게 자산을 쌓은 건데 자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반대 개념인 거거든. 손해의 정의가 뭐냐? 결국 최종적으로 20만원의 돈이 나가지만 손해는 10만원이라는 거지. 약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심적으로는 20만원. 저 10만원을 이제 자산에 샀다고 아유 됐다 포기. 그러니까 순자산이 늘었잖아. 부채를 줄였으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요게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구나.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논쟁이 생길 수가 있구나. 이게 왜 논쟁이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논쟁이 생길 것 같기도 하네. 그럴 것 같기도 하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여드름이 나본 적이 없거든요. 관리를 학교 다닐 때부터 나름하기도 했고 예민한 피부라 신경 썼는데 큰애가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뭘 사용하면 좋을까요? 다운님도 피부가 좋아서 딱히 고민 해결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기 때 나는 여드름은 그 호르몬 때문에 나는 거라서 그렇잖아. 그 호르몬 때문에 나는 거라 어쩔 수 없을걸? 나도 그 아기 때라기보다는 중학교 그때 여드름 많이 났어. 여드름 많이 나가지고 나도 중학교 때 볼에 여드름 투성이었어. 그래서 그때 하나 아쉬웠던 거는 그때 안 짰어야 돼. 그러니까 뭐 물론 짜야 되는 여드름도 있겠지만 그 여드름 흉터가 되게 별로예요. 흉터가. 그리고 모공이 커지잖아. 여드름 잘못 짜면 모공 커지거든. 그게 되게 별로야. 지금 생각하면 난 그때로 돌린다면 난 절대 안 짤 거야. 왜냐면 이거는 그냥 견디면 없어지거든. 호르몬만 없어지면 없어져. 사실 여드름은 성인 여드름만 아니면 무조건 문제가 별로 없어. 학생 때 여드름은 별로 문제가 아니야. 모르겠네. 디테일. 근데 있잖아. 피부는 진짜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남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사람마다 너무 달라. 그래서 피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사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원인을 근데 어떻게 파악하느냐? 속어법으로 해봐. 이거일까? 해보고 안 나아지면 버리고, 이거일까? 버리고, 이거일까? 버리고. 하나하나 요인들을 통제해가면서 원인을 체크를 해봐. 그게 제일 맞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애가 먹는 거를 다 이렇게 써놔. 먹는 거를 써놓고 요거를 좀 먹었더니 어느 시간에 어느 주기를 두고 뭐가 낫다. 그럼 먹는 게 문제인 거고 막 그런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피부는 거의 먹는 거야. 호르몬 아니면 먹는 건데 애 같은 경우는 호르몬일 가능성이 높지. 근데 호르몬은 어떻게 못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호르몬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호르몬은 성인 되면 없어져. 성인 되면 어차피 없어져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애 때 났던 여드름은 문제가 사실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성인 여드름이라는 표현이 왜 생겼냐. 말 그대로 애때 여드름은 문제되는 게 아니야. 성인 여드름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거 뭐야. 그러니까 지금 우애가 걱정이 되잖아. 애기 피부 알잖아. 여러분들 알죠? 애들 피부 진짜 좋은 거. 마치 무슨 우유 모찌 같잖아. 피부 진짜 좋잖아. 근데 거기에 나오면 진짜 속상하지. 근데 어쩔 수 없고 최대한 있잖아. 자극을 주지 말아야 돼. 만지지 않게 해야 돼. 안 만지는 게 제일 중요해. 왜냐면 만지면 무조건 흉나. 무조건 흉져. 그 여드름 흉터돼. 제가 지금 엄청 후회해요. 여러분 저 카메라를 통해서 저를 봤으니까 그런 건데 자세히 보잖아? 나 여드름 흉터 엄청 많아요. 여드름 흉터도 많고 그 모공 큰 것도 있고 나 되게 속상해요. 저 되게 속상합니다.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저도 그거 많아요. 물론 내가 뭐 트러블이 이렇게 없어서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거지. 현미경 들고 오면은 뒤집어집니다. 나 완전 그냥. 맞아. 그 머리카락 안 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리고 있잖아. 베개 커버 그 매일매일 갈아주기 힘들잖아. 수건을 깔고 자 그냥. 수건 빵 거 있잖아. 건조 촥한 거 새 거. 수건을 하루하루 깔고 자.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맞아. 수건. 은근히 잘 때 그 베개에 노폐물이 되게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땀이 나오잖아. 그거 내 더러워. 근데 베개 커버 사람들 잘 안 빨잖아. 빨기도 힘들고 맨날 갈아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수건 가는 게 제일 편하긴 해. 페이스 수건 잘 하고 있구만. 뭘 또 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지나가야지 뭐. 그냥 애한테 그것만 진짜 말 잘하면 되겠다. 짜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왜냐면 그거 있잖아. 나 애들이 지들 몰라. 그냥 학교에서 어떤 애가 그런 애들 있거든? 여드름쟁이 애가 있어. 그럼 걔가 괜히 훈수도 야 이건 짜야 돼.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건 짤깍이다 이러면서 짜잖아? 미친. 그때부터 그냥 작살나는 거야. 학교에 꼭 있어요. 야매 피부과 의사들이 꼭 있어요. 그럼 걔네가 짠다고. 그건 망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있잖아. 피부과 가. 그런 시술하는 피부과 말고 치료하는 피부과 좀 검색해가지고 막 모두의 닥터 그런 어플을 보거나 아무튼 뭐 있잖아. 뭐 동네 맘카페든 어디든. 근데 가서 그 피지 조절해주는 약을 먹거나. 근데 그건 또 그 피지 조절제 약 독한데 애기가 먹어도 될까 모르겠네. 저는 한번 뒤집어졌을 때 피지 조절제 먹고 확 나아졌거든. 나 요즘에도 근데 갈까 고민 중이야. 요즘에 좀 약간 피부 뒤집어져가지고. 근데 아무튼 만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만지지 않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나 잘 몰라. 나 피부 안 좋아. 이 뭐야? 뭔 일 있었어? 뉴진스 오늘까지 근황요약. 어도오피셜 한이 혜린 어도 복귀. 민지 논의 중. 다니엘 계약 해지 및 민희진과 다니엘에게 법적 책임 물을 예정. 헐, 뭔 일이래요? 다니엘 씨가 왜? 뭐 물론 각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했거든요. 뉴진스에 있어서 몇 안 되는 핵심 멤버를 뽑으라면 그 중에 다니엘 씨는 반드시 있다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뉴진스 솔직히 말해서 가창력으로 보면은 다니엘 씨가 거의 먹여 살리는 그룹 아니에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때 인어공주 그거 부른 게 난 너무 좋았거든. 다른 분들도 물론 노래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다니엘 씨의 페이스가 굉장히 글로벌하잖아, 느낌이. 그래서 나는 굉장히 핵심 멤버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데? 늦게 합류를 했다고? 남극에 가 있었어? 아휴. 근데 이거 다니엘 씨가 법적 책임 이거 물으면 이거는 풍비박산인데? 이거 못 물어. 제가 뭐 엔터 쪽 업계를 잘 모르지만 저거 만약에 손해배상 하면은 그 손해액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왜냐면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 뉴진스라는 아이돌의 가치가 지금 훼손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었던 창출해낼 수 있었던 수익을 생각을 해보자면
아, 그 액수가 어마무시해. 저거 혼자가 감당 절대 못하는데. 아, 저거는 뭐 다니엘 씨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좀 숙여야 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뭐 소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뭐 혹시 모르지, 어떤 조커 같은 카드가 있어가지고 짜자잔 니네 몰랐지? 이런 거 있었지롱, 이런 자료 있었지롱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 보면은 이길 수가 없어. 뭐 법에서 무슨 감정 싸움 할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런 거 다 배제시키고 증거만으로 판단을 할 텐데 사실관계만으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아휴, 잘 하길 바랍니다. 그 와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혜인 씨는 복귀했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혜인 씨는 복귀했어. 어이, 잘했구만.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어. 민지 씨는 논의 빨리 하시고 복귀하세요. 복귀하는 게 맞아. 솔직히 복귀라도 하는 게 어디야. 그렇지 않아요? 복귀라도 하는 게 어디야, 솔직히 말해서. 무조건 복귀가 맞아. 만약에 멤버 비면 솔트 저기 들어가세요. 솔트 들어가세요. 내가 만든 솔트 쿠키.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야, 나 로저스 쿠팡 대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 전례 없어? 이 미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 적극적인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 있냐고 묻자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은 전례 없는 보상이라고 말했다. 와, 내가 이거 저도 쿠팡 회원이잖아요. 근데 이거 봤거든? 아니 무슨 보상을 그거를 보상이라고.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만. 애초에 쿠팡으로는 쿠팡 캐시는 5,000원인가 그렇고 뭐 나머지 무슨 무슨 쓰지도 않는 거를 거의 뭐 돈 나갈 일 없는 그런 느낌으로. 아니 세상에 어느 보상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단골 고깃집이 있어. 뭐 땡땡 고깃집이 있다 칩시다. 땡땡 고깃집에 우리가 단골이야. 우리 휴대폰 번호 다 있어. 근데 어느 날 땡땡 고깃집 컴퓨터 해킹당했대. 그래서 우리 휴대폰 번호랑 신상정보 다 그쪽으로 넘겨줬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피해를 다 온전하게 보상해드리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보상 안으로 내놓은 게 뭐 이런 거잖아요. 고깃집인데 뭐 그냥 제일 가깝게 뭐 고깃집 할인권 5만원 주면은 말이라도 안 해. 근데 정작 고깃집 할인권은 5,000원. 고깃집이랑 관련 없는 저기 옆 동네 김씨 할아버지가 하는 한의원 2,500원 할인권, 옆 동네 김씨 할머니가 하는 과일 가게 6,800원 할인권, 막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안 써지는 것들을 보상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어떻게 보상이야. 그걸 그렇게 따져서 1조 7천억 원이면은 그러면 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요, 로저스 씨 1조 7천억 원 안 해도 되니까 그거 줄이세요. 줄이고 쿠팡 캐시를 5만 원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거 지금 5만 원으로 계산해서 1조 7천억 원 한 거잖아. 5만 원 안 줘도 돼. 2만 원만 해도 되니까 이거 보상 확 줄여요. 그리고 쿠팡 캐시로 다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쿠팡 캐시도 많이 봐준 거야. 그렇잖아요. 어차피 쿠팡에서 쓰잖아. 그럼 쿠팡에서 쓰이는 머니잖아요. 어차피 쿠팡에서 쓰인다고. 아휴 참, 쿠팡 왜 저러나 모르겠네. 왜 저러나 모르겠어. 이거 뭐지? 노인이 늙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 돌이켜보니 뭐가 가장 후회스럽죠? 코넬대 인간생태학 교수 칼 플레머 2004년부터 65세 이상 미국인 1,500명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업 실패, 못 본 공연, 혼외 정사, 마약 중독. 필레머는 이런 대답을 예상했죠. 그런데 이들의 답변에선 뜻밖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일어나지 않을, 또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이 고민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죠.
시간은 가장 중요한 자원인데 이걸 쓸데없이 걱정하는 데 낭비했으니 플레머 교수는 대부분의 걱정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래의 일을 모두 예상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세요. 정말 맞아요. 세상에서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는 게 근데 제일 힘들어요. 이거는 알아도 어쩔 수가 없어. 누군 모르냐고. 누군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 그거 알아. 다들 알아. 하지만 사람이 그래.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정말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걱정할 틈을 주지 않게 하자. 왜냐면 걱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생기거든요. 뭔가 내가 정체되어 있거나 아무튼 뭔가 바쁘게 뭔가 하지 않으면 뭔가 생겨. 이 마음속에 걱정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걱정할 틈을 안 줘야 돼. 뭐라도 하세요. Just do it. 그냥 뭐라도 하시면 무조건 도움 됩니다. 근데 안 좋은 건 하면 안 돼요. 불법적인 건 하지 마세요. 아셨죠? 도박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불법 도박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뭐지? 별로다. 이거 뭐야? 진짜야? 결국 3상 실험에 성공한 기적의 탈모약.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코스모파마슈티컬스가 발상을 뒤집었다. 호르몬을 온몸에서 막을 것이 아니라 모낭에서만 막으면 된다는 것. 단순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클라스코테론 5% 용액이 임상 3상을 통과했다. 바르기만 해도 모발이 자라고 몸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움이 살던 자리에 희망이 들어앉았다. 동물 시험 했냐? 사람한테 임상 시험한 거임. 어느 정도 단계 있냐? 전 임상 1상, 2상, 3상 FDA 통과 중에 3상 통과 단계. 오, 그럼 바로 이제 FDA만 통과받으면 되는 거야? 탈모는 죽은 세포 살리는 거라 불가능하다면서? 이것도 죽은 세포를 살리는 건 아님. 그럼 원리가 뭐냐? 모낭을 축소시켜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이 모낭의 안드로겐 수용체에 결합하는 걸 막아줌. 이제 사실상 탈모를 완전히 원천 봉쇄해버리는 약이 나와버린 거야. 이름만 들어도 남성 호르몬 느낌인데 저거 바르면 꼬무룩하는 거 아니냐? 두피에만 작용해서 성기능 악화는 없다고 함. 근데 이러면 결국 예방 효과만 있는 거 아니냐? 축소 진행 중인 모낭의 악화를 막아 모발 증가 효과가 있음. 그럼 완전 탈모가 진행된 형님들도 효과가 있냐? 이미 벗겨진 대머리 형님들은 치료 불가. 야,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구만.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 야, 이거 FDA 통과하면은 이것도 의미가 크겠는데요. 근데 참 몰라. 사실 탈모약은 매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신기술 나왔는데 이제 탈모 정복 코앞이다. 매년 이런 얘기 나와. 근데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가격이 문제다. 담배? 인생 살면서 담배가 하고 싶어? 담배 그냥 해봐. 사가지고 피면 되지. 담배 사가지고 피면 되지 뭐. 근데 본인이 중독성을 꺾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나아. 왜냐면 담배는 무조건 중독성이 있어요. 무조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독하다. 아우 독해. 이런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왜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면 해봐도 돼요. 저는 군대에서 담배 펴봤거든요. 담배 피는 애들이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막 남자들 담배 피러 가자 이러면서 얘기하거든. 거기에 너무 끼고 싶어서 나도 해봤거든. 근데 저도 그래서 담배 맛이 뭔지도 알아. 내가 담배가 딱히 몸에 안 맞다거나 해서 안 피는 게 아니에요. 그 맛도 알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담배도 있어. 근데 제가 담배 안 피거든요. 그러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저는 돈 아까워요. 전 돈 아까워요. 그래서 안 펴요. 난 담배가 좋은 거 알아. 담배 피면은 쫙 들이마시면 니코틴 쫙 들어오면서 기분 좋은 게 있어. 뭔가 약간 술 취한 느낌이 들면서 좋은 게 있어. 근데 내가 왜 안 하냐?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 하는데 중독되는데 왜 안 하냐? 나는 그거보다
난 내 돈 나가는 게 더 싫어. 나는 내 돈 나가고 돈이 나가는데 내 건강까지 해치잖아. 난 그런 백해무익한 거는 진짜 하기 싫어요. 물론 무익은 아니지. 심리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좋은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져도 있잖아요. 가져도 독하지 않으면 담배를 펴요. 담배 피는 사람들 대다수는 자기도 끊고 싶어 해요. 이건 진짜예요. 담배 피는 사람 중에 10명 물어보잖아. 10명 중 한 7명은 나도 담배 끊고 싶어요일 거예요. 나도 담배 안 좋은 거 알아요. 나도 끊고 싶어요. 안 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못 끊어. 중독성이 너무 강해. 근데 그거를 견디고 독하게 안 할 수 있다. 그 정도 사람이면 해봐도 돼. 근데 그거 안 되잖아. 하지마. 하지마. 이거 뭐야? 야,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여성분들을 위한 정보네요. 생리 안 터질 때 누르면 좋다는 지압 위치.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거나 눌러서 비벼주면 며칠 사이로 생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압할 때 크림은 꼭 바르고 해야 되고, 지압하다 보면 더 아픈 곳이 있는데 대부분은 윗부분이 많이 아프지만 사람마다 아픈 부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아픈 부위를 중점적으로 지압해주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여기 이 38번 있는 이 자리가 난소 자리인데 쓸어내리고 올려주기, 전체적으로 눌러 비벼주기, 꾹 눌러서 돌려서 지압. 그리고 발 바깥쪽에 있는 난소 자리, 뭐야, 왜 이게 그리고지? 그리고 발 바깥쪽에 있는 난소 자리도 앞에 지압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만져주면 됩니다. 계속 여기만 얘기하는데 앞에 방법이 뭐지? 아무튼 여기에 여기 댓글에 막 찬사가 있네. 대단하세요 이러면서.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와, 이런 거 보면 신기해. 지압이라는 게 효과가 있는 게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날 있잖아. 이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 뭐 여행 스케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때쯤 해야 내가 편하게 여행 갔다 오는데 막 그런 상황이 겹쳐지거나 하면은 이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정이 됐는데 안 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임신 중에 진짜로? 거기 난소를 자극해서? 그런 정보도 있어? 나 몰랐어. 대단한 꿀팁인데? 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진짜예요? 두바이 쫀득치킨 회의한다는 BBQ. 트위터 계정 같은데 BBQ 오피셜이네. 두바이 쫀득치킨 회의라는 제목으로 2시간 미팅 초대 메일을 받았다. 심의 연차 내고 싶다. 야, 이거 나오면 맛을 어떻게 내려고 하는 거지? 두바이 쫀득치킨은 상상이 안 가네? 그러면 초코를 안 넣겠다는 건가? 두바이 쫀득치킨. 근데 두바이 쫀득치킨이면은 그래도 초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몰라. BBQ니까 성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그 두바이 쫀득 쿠키, 물론 저는 안 먹어봤지만 지금 엄청난 인기잖아. 쫀득 쿠키의 쫀득함이, 그리고 그 쫀득함 안에 있는 그 뭐죠, 그거 두바이 쫀득 쿠키의 그 시그니처 있잖아. 그 카다이프라고 하네요. 그 뭐지? 그 이렇게 바삭하는 거 있잖아. 그 안에 든 거. 걔가 은근히 치킨 파사삭이랑 조화를 이룰 수도 있어. 그래서 뼈로 된 거는 안 되고 순살로 두바이 쫀득 순살 치킨 내면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난 가능성 있을 것 같아. 니디즈 숄리 워터님 실버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이거 BBQ에서 만약에 두바이 쫀득 치킨 나오면 제가 먹어볼게요. 제가 먹방 ASMR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많이 나오면 궁금하다. 말로카 헬로 하이.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 야, 이슈 보다 보면은 시간 진짜 잘 가. 이래서 인터넷 서핑이라는 게 시간을 그냥 훅 가게 해요. 그리고 내가 요즘 너무 많이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슈 보면
이런저런 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좀 짧게 팍팍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저는 억지로 뭔가 말을 한 적은 없거든요. 저 이슈를 보고 뭔가 할 말이 있을 때만 하는 건데 두바이 쫀득쿠키 드셔보셨어요? 아니? 나는 유행하는 거 잘 안 먹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모든 걸 잘 안 사요. 제가 아주 형편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도 못하고 모든 걸 잘 안 사요. 그래서 뭐 그냥 쉬는 날이나 이럴 때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하니까 그 뭐 가끔 뭐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거나 그냥 그 정도지. 뭐 두바이 이런 거는 진짜 뭐 잘 안 먹어지죠. 여러분이 한번 먹어보고 그냥 뭐 맛있으면 말해줘. 뭐 그러면은 그냥 맛있구나 이러는 거지 뭐. 나 말해도 돼? 자, 오늘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제작 지원 우회였습니다. 오늘의 탑1 우회입니다. 처럼 전하고 싶은 내 마음 우회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우회 하루가 행복하길 바랄게. 우회야, 이불 꼭 덮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오길 바랄게. 잘 자 우회야. 꿈꿔. 솔트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자요. 다나잇입니다.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 난다. 제 이명이 들리네요. 어떻게 된 거지? 자, 엔딩 시그널 끝나고 제가 노래 불러줄 건데 탑1 우회를 위해서 안 듣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청각은 소중하니까. 잘 자라는 인사 해주시면 제가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채팅창에 적어주면 됩니다. 감싸는 창가에 고요한 밤 하영님 잘 자요. 우회 잘 자고, 지혜 잘 자고, 주희 잘 자고, 말로카 굿나잇. Need surely water. 굿나잇.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꿈꾸길 유혜준님 잘 자요. 예린님 잘 자요.